외환시장 발작, 원달러 환율 급등하다. 참 외환시장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장이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출렁출렁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게다가 하락이나 상승폭을 보면 무섭습니다. 공포감마저 듭니다. 그 정도로 롤러코스터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예, 지금 차액거래 선물한 시장 여기에서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43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야, 진짜 난리도 아니죠. 예, 많이 올라갔을 때는 1344.3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말입니다. 하루 사이에 또 거의 10원 가까이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10원 가까이. 예, 어제 마감이 1334.7원이었거든요. 예, 지금 마감 자체가 아니라 장중을 봤을 때는 1344.3원이니까 거의 10원이 올라갔잖아. 이 정도면 또 발작이에요. 20원이 떨어졌다가 10원이 올라가고 참 시장을 보고 있으면 진짜 공포스럽다 이런 생각이 저는 절로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외환은 사실 신도 못 맞춘다고 해요. 그렇지만 예, 기본적인 구조 1350원이라는 숫자 이거 자꾸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 지금 시장에서는요 1350원 정도는 돼야지 일본하고 경쟁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환에서요 1332원까지 떨어질 때 야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수출만 살아있는데 내수가 꼬그라진 상태에서 수출까지도 위험해질지도 몰라 이런 우려감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또 한 번 예, 원달러 환율이 쭉쭉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야, 이거를 보면 여러분 지난 8월 20일에 1332.5원까지 떨어졌다가 8월 23일에 1334.7원이었잖아요. 이제 장시간이 개장이 되면 1344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롤러코스터 장세를 계속 이어간다는 거예요. 출렁출렁출렁. 출렁 장세가 계속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변수들이 주변에서 나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달러는 약세라고 하는데 지금 원화도 같이 약세가 되고 있다는 것 지금 보여준다 생각을 합니다. 당장 말입니다. 환율이 이렇게까지 한꺼번에 또 쭉 10원 가까이 올라간 것은요.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 이게 6개 통화 대비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 주는데 지난 8월 21일에 달러 인덱스가 101.13까지 떨어졌거든요. 101.13. 그러다가 8월 22일 하루 사이에 101.53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101.23이라는 건 어제 101.13이라는 숫자는 연중 최저치예요. 예, 달러 인덱스가 달러의 가치가 연중 최저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반작용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반작용. 반작용이 생기니까 101.53으로 올라간 겁니다. 예, 달러가 강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한다예요. 9월에 0.25% 인하한다. 또 많이 하면 0.5% 인하한다. 그러면 달러 약세가 정상인데 시장에서는 그래 그것은 이미 이제 시장에 예, 쉽게 말하면 적용이 된 거다. 시장에 반영이 된 거다. 그런데 지금 올라가는 것은 반작용의 어떤 역할이 크다. 그렇게 이야기가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6개 통화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 주는 게 달러 인덱스거든요. 그러면 6개 통화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가 사실은 달러의 어떤 가치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미국이 9월에 금리 인하해요?
0.25% 인하를 하든 0.5% 인하를 하든 이미 인하하는 건 기정사실로 됐습니다. 그러면 유로화는요? 유로화도 내릴 가능성이 있겠죠. 유로화 내릴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미국도 금리를 내리지만 유럽 중앙은행 ECB도 금리를 내릴 가능성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달러의 가치는요. 미국도 내리고 유럽도 내리면 별로 차이가 없는 거죠. 여기에다가 영국의 파운드나 캐나다나 달러나 스웨덴의 크로나나 스위스의 프랑 여기도 마찬가지 금리를 내릴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특히 영국의 파운드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건가요? 실제로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달러는 안전자산이잖아요. 안전자산이면 전쟁이 나면 경제위기가 생기면 달러를 선호한다는 그 심리 작동이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작동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양새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게 저는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떨어져서 환율은 폭등했다. 뭐 폭등까지는 그렇지만 급등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만큼 말입니다.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외환시장에는 늘 발작성 소재들이 많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 말씀을. 그만큼 말입니다. 외환시장은 불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게다가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또 봐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은 경제에서 지금 살아있는 게 수출이 최고로 살아있어요. 내수가 지금 꼬꾸라져 있거든요. 투자도 쉽지 않고요. 어떻게든 대한민국은 수출을 살려가야 돼. 그래야지 경제를 잘 끌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환율이 이게 낮아서는 끌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결국 1350원이라는 숫자가 지금 시장에 굉장히 크게 작동이 되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요.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얼마나 내릴 것인가. 지난 6월 6일에 금리를 내렸거든요. 예, 4.5%의 금리를 4.25%로 내렸고요. 지난 7월 18일에는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을 했으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그러면서 미국은 금리를 0.5% 내릴지 아니면 0.25% 내릴지 여기에 우리는 굉장히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환율의 어떤 변동폭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정확히 드러날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다른 나라도 금리도 내리고 미국도 금리도 같이 내린다 그러면요.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는 똑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더라도 우리는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대한민국의 수출을 위해서 정부가 환율 정책을 어떻게 쓸 것인지도 항상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같은 롤러코스터 장세에 우리는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시장을 보면 대응하지 못합니다. 예, 환율은 신도 모른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늘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달러를 사시더라도 분할 매수로 사시고요. 파시더라도 분할 매도로 파시는 거 잊지 마시고 환테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테크는 언제든 움직이거든요. 그 움직임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지 항상 대비를 하고 그러면서 시장에 적응해 가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 오늘 강조해 드립니다.